두 번째 녹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구과 목지구 두 번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 뒤에 삼국지 동의전의 81개 소국명, 그 다음에 동의전의 정확성, 삼국지 동의전이 얼마나 정확한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건국서문을 보고 삼국지에서 비류의 미초를 찾고 마지막으로 제 목지국사 지필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전 녹화에 한 것은 뭐냐면은 월지국과 목지국이 어느 쪽이 맞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후한서와 삼국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삼국지와 후한 두 개밖에 없는데 월지국 목지국이란 말 자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네모국 네모네모국. 아예 없을 때 여기다 어떤 글자를 넣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글자를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말로 편견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삼국지 동의전의 81개 사만 소국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의 소국명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이 소국은 오늘날도 지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기초행정구역인 시군의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에 있는 국 하나가 오늘날 훗날 시나 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소국명이 2000년이나 유지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3세기부터 21세기가 아니라 정확히 2000년 안 되지만 대략 2000년이나 유지됐다는 것은 명칭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사만 소국명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다 이런 뜻입니다. 만 52억, 만 52억을 하려고 55억을 적었어요. 1번부터 쫙 이제 적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로 MS, KCH 이런 걸 붙인 것은 발음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단어가 오래 지나면은 모음은 잘 바뀌어요. 모음은. 그러나 자음은 잘 안 바뀝니다. 자음은 오래 가요. 몇몇 같아서 제가 모수궁이니까 MS, 고탄지구니까 고 KCH 이렇게 몇 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중에 신분곡이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백제국이에요. 이걸로 볼 때 대략 북에서 남으로 적었다고 봐요. 신분곡은 삼국사기 백제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던 나라였어요. 아마 백제국은 한강 바로 남쪽, 신분곡은 한강 바로 북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지국이 14번째요. 14번이 월지국이고 여기는 WCH가 되었죠. 월지국은. 그 다음에 막노국은 MN이고 지침국은 JCH고 쫙 왔습니다. 26번까지예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부터 또 55번까지 쭉 적어놨어요. 그 중에 54번이 건마국인데 건마국에 대해서 요즘은 전남 남해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흥을 지목하는 것 같아요. 이 전라도 천년설도 그렇습니다. 장흥. 옛날에는 익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익산설은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5국 있다 이런 거죠. 자, 변진한 24국이에요. 변진한 24국을 보면은 뭐 이저국, YCH부터 부사국 쫙 있어요. 13번, 14번 앞에 변진자가 붙은 나라가 있고 안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붙인 나라가 절반, 안 붙은 나라가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마연국이 두 개입니다. 19번과 23번 두 개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명이 많아요. 뭐 청주, 전주, 정주, 정주였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 많은데 같은 이름이 두 개 있는 건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원사료에 가깝다는 의미라고 봐요. 그 다음에 24번 하고 25번째가 사록이에요. 사록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국명을 바꾸기 전에 사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유국 또는 우중국인데 울릉도로 추정합니다. 울릉도 맨 마지막에 여기 울릉도예요. 변진한 24국이라고 딱 해놓고 26국을 적었습니다. 20여국도 아니에요. 숫자를 명기를 했어요. 자, 삼국지 동의전이 얼마나 정확한 사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진한 소국명을 보면 마연국이 19번과 23번을 두 개가 있는데 한반도에 비슷한 지명이 수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한과 변진한에도 불사국, 마한과 별도 같은 일이 있어요. 불사국 또는 부사국이라고 하는데 겹치는 지명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지명은 오늘날 마한 지역에 있던 전주, 변진한 지역에 있던 창녕이 존재해요. 둘 다가 부사국인 겁니다. 불사국.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삼국사기 기록한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한에도 불사국, 변진한에도 불사국이에요. 전주 전북대학교 축제가 비사벌 축제예요. 비사국 거기서 나온 벌 비사벌 축제입니다. 오늘날까지 지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3화는 국명 변경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신라가 삼국지 동의전 이전에 만났던 변진한 지역 소국들이 가야, 대표 가야고, 음집벌국, 실집벌국, 압독국, 비지국, 다벌국, 소발국 뭐 등등도 많이 나와요.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등인데 사로국을 제외하고는 변진한 지역에 전혀 안 나와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의 신라가 만난 변진한 소국명과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변진한 소국명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안 일치해요. 사로국만 빼놓고 신라의 전 이름인 사로국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일치를 않는 거예요. 양쪽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 삼국사기에 물어본 거는 아니 왜 일치하지 않는 겁니까? 그에 관해서 삼국사기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기림이사금 10년인데 가해를 비롯하여 이 소국들은 삼국사기에서 3세기 초까지 모두 사라져요. 3세기 초에 227년을 끝으로 딱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망에서 목지국에 들어갔어요. 목지국이 변진하네. 그러면 망에서 목지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298년에 망해가지고 목지국에 들어갑니다. 기림이사금, 흐레이사금 때예요. 그럼 봐요. 기사금 때니까 기림이사금 10년이면 신라 망한 지 10년째예요. 10년째 되는 날 국효를 다시 신라로 평가했다. 아하, 망해가지고 뭐 망하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목지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은 국명을 변경한다 할 수 있어요. 국명을 10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슨 가야, 음집벌, 실직국국, 압독국, 비주국 여기 전부 다 망해서 목주의 통치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명을 다 바꿨겠죠. 언제 바꿉니까? 삼국사에 보면 들어간 지 10년. 10년째 도는 해 10주년 기념인지는 모르지만 국명을 바꿨기 때문에 국명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신라는 사로국은 당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로국은 백제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당시 목지국 통치 안 들어갔어요. 백제는 목지국의 통치하는 마한의 일부였어요. 따라서 백제와 3세기 중반에 전쟁하는 것부터 이 사로국은 통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명을 바꿀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국만 일치하고 나머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사로국과 우유국, 목지국이 울릉도까지는 지배를 못했다고 봐야죠. 우유국을 제외하고는 가해를 비롯한 목지국 통치에 들어가 국명이 변경된 소국들이 삼국지 동의전에 다른 국명으로 나오므로 삼국사기와 삼국지가 일치한다. 서로 국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로국 제외 목지국 통치에 나머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국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할 때 국명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겹치면 안 돼요. 따라서 삼국사기와 삼국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 국명변에서요. 신라는 당시에는 안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로국은 안 망했기 때문에 사로국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다는 거죠. 또 얼마나 정확한지 또 보겠습니다. 자, 신라가 기림이사금 원년인 298년에 목지국 진안에 들어갔고 10년째인 307년에 국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소국들이 목지국 통치에 들어가면 10주년 되는 해에 국명을 변경한다. 이게 삼국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거죠. 삼국지를 보면 군미국, 변군미국이 각각 있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라 이름 자체를 사로 신라처럼 4세기 신라로 바꾸는 겁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국명을 정하는데 아무거나 할 수 없죠. 비슷한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나라 이름 앞에 변진자를 붙여 뭐 그런 형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면 변진자 붙인 이유가 그게 아니고
이제 변한 계통이기 때문에 국명을 바꾸고 앞에다 또 변진을 붙여올 수 있어요. 아무튼 국명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를 보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백제봉기를 보면 초고왕 원년에 망해요. 아니 백제 왜 망합니까? 잘 봐야 됩니다. 책을 망해가지고 언제 망합니까? 신라인 길선이 망명해요. 그때 망한 겁니다.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망해가지고 목지국 통치에 들어가요. 그게 초고왕 부수왕 때예요. 166년에 망해서 목지국 마을 통치에 들어갔으므로 100백자 백제에서 맞백제 백제로 국명을 언제 바꿨습니까? 10년째 되는 날. 초고왕 10년인 175년이 맞았다 이거죠. 아, 초고왕 10년에 100백자에서 맞백제로 바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삼국사기를 보면 그 다음에 약 200년 후인 근초고왕 23년입니다. 368년에 백제왕으로 공립돼요. 근초고왕이. 그리고 다시 국명이 맞백제 백제에서 100백제 백제로 바꾸는 겁니다. 국명이 바뀌어요. 아니 국명이 바꾸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가 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라본기를 보면은 백제의 사신이 왔다와 백제왕의 사신이 왔다와 구분하고 있어요. 국명이 바뀐 100백제에서 맞백제로 바뀐 200년 동안은 백제왕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백제라고 하는데 백제의 사신이에요. 그러다 근초고왕 이후 그러니까 국명을 변경하기 전에는 백제왕의 사신 변경 맞백제 때는 백제의 사신 다시 100백제 때는 백제왕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년 사이에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 40년조의 국명이 나올 때는 100백자 백제로 하면은 삼국사기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삼국지가 국명을 변경해야 되고 뭘로 변경합니까? 비슷한 글자로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백자 백제는 아니겠지만 뭔가 비슷한 글자로 변경한 나라가 바로 그 삼국사기 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백제 백제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진한 지역 26국 쏘고 변진한 24국. 왜 삼국지가 변진한을 망하는 24국이라 못 박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3세기 중반에 목지국의 마한에 들어가 있던 백제와 전쟁이에요. 이 얘기는 신라는 목지국에 안 들어갔어요. 신라는 목지국 변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24국 밖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진한 26국 중에서 신라하고 사로국과 울릉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망해서 목지국의 통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그 변진한 후국들이 안 나타난 겁니다. 3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신라인 사로국과 울릉도의 우유국은 24번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진한 지역에 있었지만은 신라와 사로국과 우유국은 변진하니 체제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시 울릉도로 추정되는 우유국도 목주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4번째 내에 들어가지 않고 26번째에 나와야 정확한 거예요. 만일 사로국이나 우유국이 24번째 이내에 들어가면 변진한 체제에 들어갔다고 적으면은 기록이 틀린 겁니다. 그때는 삼국지 그 변진한조가 오류가 나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는 26국을 적어놓고 정확히 24국이라고 하고 당시 목지국 통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로국과 우유국을 뒤로 뺐어요. 24번째, 25번째로.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정교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변진한을 26국으로 적으면 오류. 단순히 20여 국이다. 역시 그것도 오류입니다. 정치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24번째 이내에 들어가느냐, 25번째 밖에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안지역 소국들을 분할 통치. 목지국이 진안지역 소국들을 분할 통치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흐레이사금 21년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으로 벽골지를 열었는데 김제 벽골지입니다. 그 두구 길이가 1800보였다. 자, 삼국지 동의전에 진안조 보면 뭐라? 진안은 처음에는 6국이었는데 시 6국, 초분위 12국, 점점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차 나뉘어 12국이 됐다. 진안은 처음에 6국이었는데
점차 나누어 시국이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이야, 아니 국가가 발전하면 20국이 10국 되고 10국이 5국 되고 5국이 한국으로 줄어들어가야지 뭔 국가가 늘어나느냐, 이거 삼국지 오류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안 지역 국가를 분할하는 그 국가를, 김제 벽골제는 고고학적으로 4세기 전반에 축제된 당시 한반도 최유대의 저수지였다. 신라는 298년에 목지국에 통합된 후 진안시대요. 목지국의 분할 통치에 의해서 강제 이주로 김제 어디 갔어요? 김제 지역과 경주 지역 이국으로 분할됐다. 그래서 이 벽골지 기록이 진안 지역이 국가 분할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삼국지 통일전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삼국지 진안이 처음에 국경이 삼국지예요.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둘로 분할한다. 그래서 12국이 아니라 뭐 18국이라 쓰면 틀립니다. 오히려요. 둘로 나누잖아요. 경주 지역과 김제 지역 둘로. 그리고 단순히 둘로 행정구역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 이주시킵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국가가 다시는 힘을 못 쓰기 위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298년에 목통합된 후 진안시대의 목지국 분할 통치에 의해 강제 이주로 김제 지역과 경주 이후 분할됐다. 진안 지역은 통합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삼국사기 보면 언제 통합합니까? 목지국은 2세기 중후반에 통합해요. 가장 많은 진안 지역은 아마 나라들이 크고 강대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들 목지국은 이들을 분할과 강제 이주를 통하여 통치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 진안지역 국가 분할 기록은 삼국사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거죠. 이 삼국지 통일전 진안조에 진안이 처음에는 6국이었는데 점차 12국이 되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의 벽골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전라도 전전사는 뭐라고 했냐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전전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삼국사기에서는 백제봉기가 아닌 신라봉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이규보의 시에 실린 벽골제의 기록을 주목하는 거야. 이규보는 그 시 한 편 중에 신라기에 실려있다는 벽골제를 쌓았고 또 궁중에 금을 봤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사기의 벽골제 기록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확인된 벽골제 기록이다. 이규보와 김부식 두 사람이 벽골지가 신라인이 쌓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실린 신라기는 신라가 마을 고려에 들어서 신라사에 관련된 기록이고 판단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신라가 벽골지를 쌓았다고 오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규보와 김부식이 틀렸다 이겁니다. 어디 갔어요? 삼국사기도 이런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에서 벽골지가 흐리사금 시기에 축제된 것으로 기록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삼국지와 삼국사기가 일치하는 진안지역의 국가 분할 통치와는 정확한 기록을 엉터리하게 틀렸다 이겁니다. 이규보나 김부식 같은 고려시대 대학자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학자들의 기록을, 정확한 기록을 전라도 천년사 집필진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정확한 기록을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이게요. 오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흐레이사금 신라 본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됐다. 김부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백제본기에 있었는데 신라 그 출신 관료인 김부식이 빼다가 그 동양 교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저수지 기록을 뭐 신라가 옮겼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부식은 신라 신하가 아니에요. 김부식은 어디의 신하입니까? 김부식은 고려 신하예요. 고려. 그리고 김부식이 뭐가 아쉬워서 기록을 속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제 벽골지 기록은 뭡니까? 벽골지 기록은 바로 삼국지 통일전 진안조의 이 기록을 컨펌하는,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에요. 양쪽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진안지역 국가 분할에 관해서 분할 통치를 목적이 분할 통치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이에요. 자, 이제 그 빈칸 찾아야죠. 월지국 또는 목지국이 삼국 초기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면 이에 대한 흔적이 삼국사기에 안 나왔다. 나와야 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건국서문, 앞에 건국서문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가 나오냐면 시조 온조설과 시조 비류설이 나와요.
한쪽은 백제 시조 온조왕, 한쪽은 시조 비류왕. 그리고 서로 다 내용이 다릅니다. 형이 비류, 동생이 온조랑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은 비류는 미추홀에 도움했다는 거예요. 미추홀에. 그런데 그 뭐 물이 안 좋고 뭐 해서 결국은 뭐 위례로 돌아왔다. 뭐 안 좋은데 동시에 이 중국 사료인 북사와 수서를 인용해서 이쪽 비류 쪽에 맞춰서 인용한 거예요. 한나라 요동태수 공선도가 자기 딸을 구태기 씹어냈고 마침내 동이 강국이 됐다. 이 비류가 세운 미추홀에 세운 국가가 동이 강국이 됐다는 이 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른 하나의 학설을. 야, 이게 맞나? 정말로 비류가 미추홀에 국가를 세웠나? 백제를 세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류가 미추홀에 성을 쌓으면 무슨 성이 됩니까? 미추성 되는 거예요. 미추홀에 국가를 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추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미추홀이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광개토왕 비문 영락 6년제를 보면은 잔국을 토벌하고 왕이 잔국을 토벌하고 공취한 58성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자, 거기에 미추성이 만약에 나오면 뭐란 말이에요?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했다는 그 건국서문의 내용이 맞는 것이고, 미추성이 안 나오면 그 미추홀은 단지 전설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광개토왕 피문이 영락 6년, 영락이 396년입니다. 잔국 토벌 후 공취한 58성 이름입니다. 이게. 비문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 비문 기록을 잔국과 백잔으로 구분하고 있고 잔주와 백잔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다릅니다. 어디는 백잔, 어디는 잔국, 어디는 잔주, 어디는 백잔주 달라요. 58성 허그는 뭐라고 쓰냐면 처음에 수공취 18성이에요. 먼저 공취한 것이 18개 성이라는 데입니다. 먼저 공취했다는 것입니까? 396년 오기 전에, 395년이나 또 그 이전에 육군으로 공취한 거예요. 특별히 말이 없으면 육군입니다. 한강변과 전부 그 북쪽에 위치해요. 그리고 이것은 백잔의 성으로 삼국사에 나와요. 이 18성 삼국사에 나옵니다. 주로 392년이에요. 여기 18개 성이 있는데 그 관미성이에요. 이게 바로 삼국사기의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강미성이 나옵니다. 같은 성이에요. 5번째. 있는데 전부가 뭡니까? 한강유역하고 한강면하고 북쪽이에요. 북쪽 전부 다 경기 북부. 양주, 연천, 파주, 김포 뭐 등등입니다. 황해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북쪽에 있어요. 수공제 18성은 다음에 40성 보겠습니다. 이게 영락 6년 396년에 공취한 40성이에요. 그리고 광개토왕이 달이 언제입니까? 달이 8월 10월이에요. 어떻게 영락 6년에 잔국 도벌이 8월 10월인지 압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5세기에 광개토왕 비문할 때 다시 올 거예요. 8월 10월입니다. 그러면서 수군으로 해요.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고구려 함대가. 그래가지고 잔국을 토벌한 후에 돌아가면서 어디를 건너요? 아리수를 건너요. 아리수가 한강입니다. 한강을 건너서 귀환해요. 한강을 건너서 귀환하는데 아시르왕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거기는 뭐라는데 아시르왕이 백잔주가 항복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막았다는 뜻입니다. 공취한 장공성으로 이건 삼국사기에 안 나옵니다. 앞에 18성은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와요. 이 장국 도벌의 성은 19번, 20번, 21번, 20번 나오는데 25번이 58번 바로 미추성이에요. 광개토왕 비문의 25번째 성이 바로 미추성입니다. 충남 아산만 밀두리로 규정되고 있어요. 즉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했다는 그 미추성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충남, 경기 남부부터 시작해서 충북도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충남 대부분이 충남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잔국의 중심부가 충남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명 비정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다른 걸 보고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범위는 같아요. 충남이 중심이고 충북,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전북 북부 거기까지 보는 건 모든 학자들이 동일합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 중에 47번인 첫자는 모르는데 이게 거발성을 봐요. 충남 공주 거발성. 중국 사서가 나중에 웅진백제 시대 왕성이라고 한 거발성이 47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로 그려보면 잔국의 위치가 대충 이렇게 생겨요. 백자는 잔국의 북쪽이에요. 예민해가지고 고구려의 투벌 잔국 위치인데 이게 잔국인데 백자는 요 위에 한강변 요 위에 있던 게 백자였습니다. 백자는 잔국 북쪽을 차지하며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던 나라로 한강 유역에 도읍하고 왕이 백자인데 있어요. 즉 백자니 삼국사기 백자입니다. 백제예요. 그러니까 백잔신라 구시 송민, 백잔과 신라는 예전부터 우리 송민이었다고 얘기한 그 백잔이 삼국사기의 백제예요. 삼국사기를 보면 언제 어떻게 왜 송민이 됐는가, 고구려 송민이 됐는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절차를. 그 다음에 장국은 장국은 금강역의 지금의 충남 쪽이에요. 도읍한 국가로 왕은 잔주이며 백잔보다 훨씬 큰 나라세요.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군에게 잔주 동생과 대신 신명이 포로를 잡혀갔다. 관계토왕 피에 보면 잔주의 제와 대신 10인 장 붙들어갔다. 대신 10인을 잡아갔다. 그게 나오는데 왕의 동생과 대신 10인을 잡아갔다는 것이 삼국사기는 안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일본서기에 나와요. 일본서기에 보면은 잡혀간 대신 10인의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물론 다는 안 나오지만 누가 잡혀갔는가 대신 10인의 이름이 나오고 동생이 왕의 동생이 잡혀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대신 10인 잡아갔다는 말 왕의 잔주의 동생을 잡아갔다는 말도 맞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토왕 비문과 일본 서기가 서로 간에 딱 일치하는 겁니다. 난리 할 겁니다. 삼국사기에서 비류의 미촉을 찾기. 자, 3세기 한반도 남부 동해강국이라면 삼국사기 백제봉기 건국서문의 일서에 나오는 미초의 건국은 비류의 백제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어에서 모음은 잘 변하지만 자음은 안 변한다. 오래가요. BC 1세기의 미추월이 이때 공개했으니까 5세기 관계통 비문에도 미추성으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보면 그 중간인 3세기에도 미추라는 지명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바뀌더라도 뭘 안 바뀝니까? 자음인 M과 CH는 안 바뀔 거라는 거죠. M과 CH는 자음은 안 바뀝니다. 모음은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M과 CH로 가진 소국명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 81국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지만 4만 81소국 중에서 국명의 자음이 M, CH인 나라는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설한 오자도 발생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당연한 거 발생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M과 C 중에 양쪽 다 오자는 아니지만 한쪽 오자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는 발음 일치하는 국가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M이나 C, CH 중에 하나만 일치하는 거. 앞이 M, 뒤가 CH로 발음 나라 이름이 있는 찾아본다예요. 찾아보면 한쪽만 발음 일치하는 소국이 한 지역에 9개가 있고 변질한 지역이 4개, 합해서 13개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삼국지에 진왕치, 네모네모국에 뭘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M과 C는 발음이 하나만 일치하는 거. 마함 소국에서는 9개 있어요. 모수, 고탄주, 월주국, 막노국, 지국, 만노국, 모노비류국, 막노국, 원지국 9개가 있고 변질한 지역에서 4개가 있어요. 이저국, 변진, 묘, 사마국, 마영국, 딱 이와 같이 13개 국가가 MCH 발음 중에서 한쪽은 일체예요. 그러니까 한쪽 정도는 오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2개는 아니지만은 잘 보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월자가 14번 월지국의 월자가 목자의 오자라면 만일입니다. 오자라면 발음이 MCH로 삼국사기 미추국과
딱 일치한다 이겁니다. 미추고 목적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미추고 기록 때도 더군다나 이게 14번 월지국이 마한 지역이 있어요. 마한 지역이. 이게 만약에 변전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사기 요 기록에 들어갈 진왕치는 미추국에 해당하는 미추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14번 월지국이.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들어갈 진왕의 치소는 목지국 14번 월지국이에요. 월지국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월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긴 월지국일 것이다. 그렇죠? 왜 월지국을 생각합니까? 그래야 삼국사기와 삼국지와 관계토항 비문이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후한서는 어떻게 하냐? 후한서 5세기 작성한다. 후한서를 쓰면서 삼국지를 참겠어요. 삼국지를. 그리고 이거 5자라고 세상적으로 상당히 고쳤습니다. 삼국지 한주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진왕 기록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진왕 기록의 5자가 발생하면은 월지국이 5자라면 후한서에서는 목지국으로 고쳤을 것이다 이거죠. 목지국으로. 그래서 이로부터 후한서 이 네모칸에 들어갈 글자는 목지국이 아니었을까? 목지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모되어 알 수 없는 삼국지와 후한서 진왕이 거치했던 소면 다음처럼 상정합니다. 삼국지는 진왕 치월지국, 후한서는 진왕 토 목지국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으로 마모되어서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놓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삼국지 동의정과 삼국사기와 건국선문이에요. 백지 건국선문과 어디 갔어요? 관계토항 비문이 전체가 하나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글씨가 마모돼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위에처럼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목지국사를 한 1년 계획으로 집필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좀씩 쓰고 있는데 가 제목이 또 하나의 백제사 목지국사입니다.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보고 있고 형식은 2북이에요. 이제 종이책 그만하고 2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 제가 생각하는데 우선 목지국 건국과 멸망 어떻게 건국돼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진왕이 30명이 있었어요. 목지국에 30명. 아니 당시 진왕이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30명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1세기 초에 마한 통합하고 목지국이 마한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지국의 국명이 백제이니까 목지국이 마한을 멸망시켜요. 그 AD 9년에. 그 다음에 2세기 중후반의 진왕은 통합까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세기 초의 3세기 초 변함 통합 과정. 3세기 초 변함 통합 과정이 일본성에 나오는 겁니다. 국가 발전 과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목지국은 5번을 천도했어요. 5번을 천도에 따른 6번의 수도 유치. 5번 천도하는데 그러면 수도가 6개예요. 6건의 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에 관한 내용을 겁니다. 왜 천도하는가? 그 천도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목지국 왕족 등 주요 지배층의 등장과 소멸 과정. 주요 인물들, 이제 이름인 거예요. 명단. 어떻게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는가, 그리고 소멸됐는가예요. 그 다음에 목지국의 국가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과 지방 통치 방식, 그 다음에 목지국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외교 중요죠. 목지국의 대고구려 관계 등 여러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진왕들의 무덤, 지금 여기 30명 진왕들이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덤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무덤도 있고 추정되는 무덤도 있고 그리고 진왕들이 남긴 유물들이 있어요. 이런 고고학적 유물들을 기술로 할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려는데 이 삼한사로 제조명 3편에 여기 1장 사료 감상과 예측 후한서와 삼국기록으로는 미초의 위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